아마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아마존 말고 진짜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빵이나 마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 정리가 됐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있었는데 의외로 주가는 안 좋았어요. 그러게요. 저번 주에 거의 빅5 기술 기업들이 모두 2분기 그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이 지난 3개월 동안에만 이 5개의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죠.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다 합쳐서 5대 기술 기업들이 68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78조? 이 정도? 5개 기업이. 네, 수익을 올렸대요. 그래서 제가 5대 기술 기업들 실적 리뷰랑 월가에서 평가하는 시각이랑 이런 거를 간결하게 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애플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폰 매출이 50% 늘었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33%가 증가를 했어요. 뭐 PC나 아이패드 이런 거에서도 일제히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그쵸. 않았는데, 어닝콜에서 애플 분기 중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6월 말 이후에 칩 공급 부분이 좀 악화됐다,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돌아오는 분기에 이 칩 부족이 어떤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수요 부분에서 우리가 키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5G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어닝콜에서 팀 쿡이 이제 회사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운임료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서부 주요 항구에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 위해서 줄을 지금 다 서 있대요. 그래서 상반기에 화물량이 또 급증하고 또 노동자들도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운임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땡스기빙,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물량이 지금 그쵸. 벌써부터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급증해서 우리 운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언급도 해줬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결과입니다. 오피스 그 소프트웨어 판매가 25%가 늘었는데, 뭐 윈도우, 뭐 게임, 뭐 검색 광고 포함하는 어떤 그걸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9% 정도 증가를 했어요. 뭐 주당 순이익 EPS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2.17달러 기록했는데, 월가에서는 그래도 우리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 수요가 강하다는 점 우리가 그래도 염두에 둘만하다. 반도체 칩 쇼티지에도 still doing very well,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쇼티지에도 성과를 내는 퍼포먼스를 봐라. 지금 우리가 주가에서는 이렇게 좀 실망감이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는 이런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낸 성과를 보는 게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PC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도 좋을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안정적이다.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뷰들은 뭐 방송들을 그날 실적하는 날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들을 다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61% 넘게 급증을 했거든요. 이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광고 매출이 69%, 그리고 유튜브 매출이 83%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애널들이 보는 알파벳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은 리테일이었는데, 여행과 금융 서비스,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비롯한 강한 기여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특히 이 클라우드 사업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54%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3월 분기에는 46% 성장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54% 또 성장을 했다는 점, 이런 걸 또 주목하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수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분야고, 이 클라우드 부분이 알파벳 시장 가치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했는데, 순이익으로 따지면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광고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광고 매출이 늘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달되는 이 광고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광고 단가가 올라서 많이 번 거예요. 네. 아, 광고 단가가? 네,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분별해서 판단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3분기, 4분기 매출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특히 이 애플의 데이터 수집 제한 조치가 페이스북의 그 타깃 광고 매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코로나로 늘어난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가에서도 이 어닝콜에서 회사 성장이 강하게 이어져도 이 수익 증가율은 감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낙관적이지 않은 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은 증가하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런 언급 별로 달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소화가 돼서 페이스북 주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실적을 봤을 때 빅테크5를 봤을 때 지금 주가를 보니까요. 어닝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를 않았잖아요. 지난주 나스닥이랑 뭐 S&P 500 이런 거 다 약간 좀 떨어지는 환경이긴 했는데 S&P 500에서는 오히려 300개 이상의 기업이 그 파지티브 영역으로 마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빅테크는 이렇게 좀 저조했어요. 네, 약간. 힘을 못 썼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방송들이나 뭐 이런 기사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헤지펀드 CFO가 자기들이 빅5 기술 기업에 대해서 풋옵션을 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을 샀다고? 왜? 하고 보니까 특히 아마존과 페이스북 가격을 자기네들은 좀 높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저렴한 풋 포인트를 찾아서 자기네들은 풋옵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풋옵션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거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빅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고객들이 좀 돌아오고 있고 그게 일반 소매 고객이기도 하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팬데믹이 테크 서비스 환경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사그라들어도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분석이 있었는데 다만 공통적인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모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빅테크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규제예요, 규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과 의회에서 빅테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하고서는 그래? 그럼 너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잘 벌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 더 잡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빅테크5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우려 요인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공통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이나 뭐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그래도 마무리는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보통 올라간다고 기억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주로 올라갔다? 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에 제가 갖고 왔으니까 이번 분기 빼고 직전 3분기에 대한 리액션 실적 발표되고 난 그 리액션을 보게 되면 애플은 3전 전패예요. 아, 애플은 애플은. 부진. 아마존도 3전 전패였어요. 다 이제 기억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빠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약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런 빅테크에 대한 빅테크 항상 좋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을까요? 느낌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근 5년 동안에 대부분 다 소폭 정말 적게 올라온 게 2배, 3배. 많이 올라오면 5배, 6배예요. 그렇죠. 예, 아마존하고 애플이 보통 한 2배는 오르지 않았어요? 2배요? 5년 동안에? 4배, 5배 아니야, 올랐죠. 더 예. 올랐어. 그 올라온 게 5년 들어가, 예, 그러니까 동안에. 평상시에 잘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빅테크의 실적이 좋았다고 판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뭔가 이벤트가 나와주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기에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아니 애플이 3전 전패면 아까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 다 빠진 거거든요. 네. 거의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 때 올라간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올라간 종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억을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뀌고 있는 이 삶의 트렌드가 어쨌거나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 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저조하고 주가가 재미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뺄 것이냐 팔 것이냐 한다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이드 종목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드 종목에 대한 그 S&P 500에 대한 그 지배력이 25%가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시장이 올라갈 때 지수가 끌고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약간의 좀 재미가 없지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린 실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면 다시 얘기하지만 맞아요.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약간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약간 이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은 당연한 거고요. 이 빅테크에 대해서 빠질 때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저기 전세현 앵커는 애플은 그렇다 치고 아마존도 사전 4번 다 빠졌다는 거 혹시 몰랐어요. 몰랐죠? 네. 대부분 이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마존이 다 잘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직접 1년 동안에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기억 속에 뭔가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주석적으로 예. 올랐으니까 공부 잘한 것 같은 이 부동산. 순간은 기억을 예. 못하는 그래서 일단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평소에 올라온 거를 기억 못하는 게 좀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